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의 하락 이유, 이 하락 이유를 외국인으로 단정 짓지 말자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보면 좀 너무 뻔한 스토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흔히들 누구나 아는 이런 이야기 안에서는 꼭 그렇게 되는 일이 없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락 이유들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역 분쟁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환율 이야기, 이쪽이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쪽 이야기들이. 근데 무역 분쟁이라고 했던 거는 이전에 제가 카페에다가 2편짜리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살짝 이야기를 뭐 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요 정도 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러면 도대체 뭘까? 하락의 이유가 뭘까라는 것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진짜 최근에 회사로 전화 오는 어떤 문의 사항들을 보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들이 좀 많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은 건설 관련한 남북 경협주들이 현재는 손실 구간으로 대부분 다 접어들었을 겁니다. 아마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은 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건설주를 하진 않았잖아요. 첫 번째 파동인 것 같고, 뭐 아직은 너무 기대감인 것 같고, 수급이 좋지 않고, 아직은 테마성이 짙다라는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건설주들은 테마성이 맞죠. 테마성이 맞고, 뭐 아직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미래의 어떤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여야 해요. 이쪽의 업종의 주식은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모습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맞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에 자기의 재선을 위한 어떤 발받침을 위해, 그렇죠? 어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떠한 안목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하기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이야기가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모든 건설 투자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다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할까요? 만약에 저라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웬이었든 기관이었든 간에 누구나 아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의심해보자라는 거예요. 의심.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흔히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어느 회사를 다녀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이것저것 하니까 300 정도가 넘어가요. 근데 월급에서 남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근데 과거에 좀 전셋집에 살고 있고, 근데 과거에 조금 벌어놨던 돈과 스탁론으로, 그러니까 신용을 좀 써서 이 남북경협이라는 걸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지금 그것을 손절하기엔 너무 힘들어. 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거든. 그리고 회사도 벌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과거에 벌어뒀던 돈을 은행에다 맡기려니 현재 2% 주는 은행이인데요. 만약에 72 법칙이라고 하면 한 36년 정도 지나야 자산이 2배 되는 꼴인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사는데 나 지금 너무 아까워서 못 판다. 나는 이러한 형편이고 많이 물려 있고 손이 떨리고 그리고 그 전문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한다. 그래서 못 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시장을 경험해 본 결과 이 더 마켓이라는 이 시장은 개인이 개똥이가 됐든 뭐 영이가 됐든 뭐 순이가 됐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사정 혹은 뭐 어떤 좋은 사정 뭐가 있는지 왜 매수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그냥 시장 갈 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장 갈 길에 거스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 근데 이 시나리오가 대부분 언론들이 만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들은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야기를, 스토리를.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흔히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뭐 타이틀, 뭐 미다시를 섹시하게 잘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미다시 그 타이틀에 신경을 쓰다 보니 본론과 다른 타이틀이 나올 때가 많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기사의 내용 전체를 보지 않고 타이틀만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정치색이 강한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그 프레임의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로 둔갑해 버리는, 그 정치 뉴스가 경제 뉴스가 되어 버린 그런 지금 이런 소음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떠도는 이러한 시나리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시나리오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가 물렸건 주식이 이렇게 쫙 가는 주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건, 시장은 현재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위치. 내가 여기서 샀던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 사정인 거예요. 좀 냉정하지만 시장은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왔느냐가 사실 그 추세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과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가장 단점은 과거의 어떠한 이런 형태들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의 어떤 타이밍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을 때도 많다. 그리고 시장은 개인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낮에 통화했던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냐,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냐라고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일단은 원망을 먼저 합니다. 원망.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랬었고, 지금도 사실 뭐 시장에 원망도 하고도 하는데요. 그냥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원망이라는 걸 빼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현재 우리가 추천하는 종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PBR이 한 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BR 한 배면 바닥이다, 저점이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PBR 이야기는 1929년도 대공황 겪고 1930년도 때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에서 나왔던 증권 분석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단 한 십몇 년 후에 워렌 버핏이 다 깨버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직도 PBR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옛날스럽다. 한 7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70년이 뭔가요? 한 8, 9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제조라든지 어떤 유형 자산으로서 자산이 주가를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흔히 말하는 과거의 자산주라고 했던 것들,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대로 따지면 제약바이오는 왜 매수하라고 하나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거죠. 어떠한 누군가 시장이 쫙 올라갔어요. 어떤 종목이. 근데 막 빠져요. 근데 이 구간이 PBR 1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까요? 꼭 PBR 1배니까?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여기서 이 매수했던 사람,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펀드든 뭐 그 연기금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매수한 사람이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매도 물량, 내가 청산해야 될 그 물량만큼 다 청산을 해야지 매도가 끝이 나는 거지. 이 매수자, 과거에 이 시세를 만들었던 매수자가 막 이제 매도를 하는 이 과정에서 PBR 1배가 왔다,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PBR 1배라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매도 멈춰. 누가 이럽니까? 그렇죠? 전혀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PBR 1배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PBR 1배. PBR 1배가 뭡니까?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PER이라는 거 역시도 이제 그렇게 의미를 많이 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패그 지수라는 것도 많이 보긴 하지만 이거 역시도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뭐 다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건설주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트럼프 내일 기사를 유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일 기사를 맞춘다라는 소리예요. 내일 기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만약에 내일 기사를 모두 예측하고 있다면 시장은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 누군가에 원망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통화했던 분이 최근에 느꼈던 건 그런 거래요. 사목으로 투자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허락 없이 말씀드려서 누군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용서해 주시고요. 사목으로 올해 6억을 만들어서 좀 이제 쉬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를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했던 단 한 달에 1%씩이라도 수익을 내서 그렇죠? 1년에 12%라도 계좌 플러스를 내자.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한 6 되나요? 6, 22, 그렇죠? 만약에 한 달에 1%씩이라면 6년 정도면 그렇죠? 자산이 2배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조금 길게 보시고 매달 치고받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어떤 유료 카페라든지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하실 때 한 달
뭐 2달 이렇게 가입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같이 이렇게 뭐 한 5개월 이상을 횡보 약세로 전환될 때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유료 카페에 5개월을 가입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회원비가 아까워서 매일매일 사고 팔고 그러니까 치고받고를 계속 5개월 동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횡보장 약세장에서는 여기서 사서 물리고 또 저기서 사서 물리고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회원비는 회원비대로 손해. 종목은 또 계좌는 계좌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좀 길게 보고 이렇게 뭐 한두 달에 나의 주식 계좌를 뭐 이렇게 변화해보자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쉬우면 누구나 다 주식했죠. 만약에 주식이 그렇게 쉬웠다면 현재까지 주식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없어졌을 겁니다. 그 시장은. 너무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의심해보자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남북경협 시나리오, PBR 1배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주가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주가가, 그래서 우리 투자자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주가라는, 이 시장이라는, 이 지수라는 이것이 약세 국면에서 강세로 전환하는지, 강세 국면에서 약세로 전환하는지, 이러한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 정도예요. 근데 시장이 강세로 전환되고 꼭 이 저점에 몰라도 요 언저리쯤에 알아도 돼요. 그리고 꼭 요 고점에서 몰라도 조금 흐르더라도 빨리 캐치해서 계좌를 정리하거나,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요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시장의 추세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소나기를 다 맞고 나서 소나기구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외국인들에 의한 시장 하락의 원인이 외국인이다. 근데 근거가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 외국인들의 수급과 지수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으로 좀 비율을 조정했겠지만 확인해 보면 한 80% 정도가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만든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나머지 20%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걸 외국인 탓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20%도 항상 감안해 둬야 되고, 대부분의 이 80%라는 높은 수치도 염두에 둬야 되고, 같이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환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환율. 환차손이 나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일까? 저는 조금 그래요. 환율과 주가로 보면 언제나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환율은 후행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환율이라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환차손이 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거 한번 그림을 볼까요? 환율이 보면 최근에 들어서 6월 달 지나서 쭉 올라섰죠. 그렇죠? 쭉 올랐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때 혹시 요것이 달러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지수가 혹시 역전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4월 달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환율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최근에 매도세가,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커졌어요. 많이. 그죠? 올해 들어서 3조 정도, 그쵸? 그러니까 올해가 3조인 거고, 이번 달만 1조 6천억 정도가 매도세가 많거든요. 근데 저번 달이 보면 5천억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5천, 대략 5천억 정도 매도인데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거기에 환율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맞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주가 지수를 보면 과거에 이런 그림들을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과 주가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 과거에 보면은 이게 주가의 모습이 이렇게 되잖아요. 환율은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이렇게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반비례를 하는 것이 환율이 움직이면 주가가 움직이는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가가 움직이니까 환율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의 하락을 무역 전쟁, 무역 분쟁과 환율 이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 그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 보면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그죠? 이 매도 이유가 해소가 된다면 매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간다면. 근데 저는 이것을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 한국의 어떤 미래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시 미래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다시 매수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환율은 조금 반응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일단 이번 달에 보면 특히 뭐라고 할까요? 운수장비, 화학, 금융업 이쪽 그리고 이 매도가 많았고 제일 많았던 데는 전기전자, 삼성전자였죠. 이쪽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보면 저는 실적 2분기 실적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15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어떤 이러한 예측들이 나오고 그런 분기로 봤을 땐 7분기 만에 최초로 꺾이는 뭐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분기 그쵸?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쪽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이유예요. 또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환율이 오늘 1100 얼마인가요? 1117원이잖아요. 1117원인데 약 한 1120원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제 올해로 만약에 따져 본다면 한 4% 정도 오늘 날짜는 아니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본다면 한 뭐라고 할까요? 한 4% 정도 그죠? 한 4% 정도 환차손이 나는 거거든요. 환차손 4% 정도 환차손이 나는데 이 4%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더 오르는 주식을 매도할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5%, 10%, 20% 이렇게 올라갈 주식을 단순하게 환차손 4% 때문에 매도할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겁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주식을 물리면 이 회사는 배당을 줍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배당을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저희가 종목을 길게 보유해도 1년 반, 2년 정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배당 투자는 처음부터 전략이 달라요. 배당 투자는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배당 투자예요. 근데 단기 매매로 접근했던 사람이 물리니까 배당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고요. 배당 1%, 2%를 위해서 주식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보든지 오히려 채권 매매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제가 딴 이야기로 빠졌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환차손 뭐 3%, 4%, 5% 때문에 잘 가는 주식을 팔 수 있을까? 못 팔아요. 잘 가는 주식을 팔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반박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이익이 영향을 주잖아요. 보통 과거 옛날 이야기로 따지면 환율이 상승하면 뭐 삼성전자를 사라. 과거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뭐 한전과 뭐 포스코를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옛날 방식의 이야기를 따른다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증시가 나쁘다라는 소리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한 10% 정도 오르면 물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0.8%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길게 보면 또 환율 오르는 게 악재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환율에 대해서 좀 헷갈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른다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나중에 환율, 그러니까 뭐 평가 절하, 뭐 약세, 강세 이런 거의 개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환율이란 게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말 자체가. 근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저는 그런 이유로 좀 생각합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라고 단정하지 말자. 다만 높은 확률로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에 와서 누구나 아는 이 무역 전쟁과 환율이 우리의 시장을 지배할 거라는 생각은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은 모두 열어놓고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한번 보면 뭐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지표에서 보면 환율 한번 볼까요?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3개월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보면 많이 올랐어요. 10년으로 볼까요? 10년으로 보면 어떤가요? 이때와 이때에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직도 환율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아무 상관 없을 수도 있겠죠.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이라면. 그리고 이때를 제외하고서라도 이때부터 끊더라도 사실 그렇게 이 기준값과 위아래로 뭐 움직이는 정도인 거지. 만약에 이랬다면 이 환율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움직였다면 아마 주식하기 참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환율하는 사람과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이 만나면 서로 물어봅니다. 환율하는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한테 야 주식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먼저 물어보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환율하는 사람 만나면 야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물어봐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환율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어요. 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근데 환율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쪽에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과거의 어떠한 당연한 논리들, 그렇죠. PBR이라든지 이런 거, 건설주, 남북경협주의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무역전쟁이라든지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도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고 보고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부터는 뭔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면 좀 계속 볼게요. 시장을 보면 아직도 외국인의 수급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 근데 언제나 그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잡주 빼고. 그래서 이들이 꺾인다면 이들이 받쳐줄까라는 희망. 근데 최근에 회원이 아닌 그냥 단순 문의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는 인내력의 한계를 왔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팔면 맨날 오르던데 근데 제가 오늘 팔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이제 남북경협주 이제 너무 손실이 커서 안 되겠다. 제약바이오 너무 많이 물려서 안 되겠다. 뭐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계속 조금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지켜보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그 코스피 역시도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과거 이런 지지선을 거놓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선일 뿐인 거예요.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나의 원칙으로 이 선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도 아주 극단적인 가격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서 반등을 주어도 이렇게 흐를 가능성도 매우 높고 한번 번쩍이고 올라간다면 물량 소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한번 강하게 빠질 가능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좀 극단적인 시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하나 고백하자면 매일매일의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는데 가끔 맨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어쩔 수 없죠.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같은 논리로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시장이 반등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몇 주 동안 좀 오랫동안 시장이 안 좋다,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서 좀 맥을 빼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일단 시장이 바뀌면 저희도 좀 밝은 내용이 좀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렇죠. 일단 미국 시장도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시장 뭐 안 좋고 뭐 가끔 나스닥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인버스를 덜컥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매우 조심하십시오.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 상승하는 주식은 빠져나올 구멍이 좀 있는데요. 하락하는 주식은 급하게 빠지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기 어려워요. 인버스는 특히.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 공매도에 적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서투를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인버스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 2배짜리 이런 건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인버스를 신용을 쓴다? 이거는 아예 주식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투기 심리가 좀 있다면 이거는 그냥 주식이 아니고요. 투기, 정말 투기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좀 좋았으면 오늘보단 좀 좋기를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